서늘한 새벽 공기가 감도는 서울 종로의 한 오래된 사무실 건물 복도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박이고 그 불빛 아래로 빈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에서는 20명이 넘는 전문 번역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외 계약서를 번역하고 국제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외국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 18명은 이미 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집어삼킨 산업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너뜨리고 있는 세계의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통번역 업계입니다. 2025년 12월 한국번역가협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숫자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규 번역과 통역 요청 건수가 약 8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0건의 의뢰가 들어오던 곳에 이제 2건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단가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한 건에 300만 원을 받던 전문 번역 작업의 단가가 3분의 2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돈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일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통용되었습니다. 원어민이 100점이라면 숙련된 통역사는 90점이고 기계 번역은 70점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챗봇에 영어 문서를 넣으면 문맥까지 파악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2025년 8월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직업 40가지를 선정했는데 1위에 통번역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업무 활동 중 98%가 인공지능으로 빈번하게 수행되는 과업과 겹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98%라는 숫자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사실상 번역가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각종 국제 행사장에서 인간 통역사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올해가 행사장에서 통번역 직종이 없어진 원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대형 행사 3곳을 방문했는데 3곳 모두 통역사 대신 실시간 인공지능 자막이 무대 좌우 대형 화면에 띄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석자들이 머리에 동시 통역 수신기를 끼고 사람 통역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풍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현실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2025년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술 도입으로 인해 기관 내 통역사와 번역가 수가 200명에서 50명으로 75% 줄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국제기구에서조차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의 번역 수요는 어떤 상태일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전체 번역 의뢰의 약 80%가 기계 번역 후 편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을 하고 사람이 그것을 검토하고 다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번역가가 수정한 결과물이 다시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로 들어갑니다. 내가 고친 문장이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대체하는 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한 아일랜드어 전문 번역가는 이것을 스스로 직업적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 번역 일감이 사라지면 신규 번역가가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숙련된 전문가도 생계가 어려워져 다른 업종으로 떠나게 됩니다. 번역가 협회 관계자는 결국 고난도 번역과 품질 책임을 맡을 전문가 풀이 붕괴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 문의를 위해 전화를 걸었던 그 콜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 카드사 8곳의 콜센터 상담원 수는 1090명이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말에는 12,436명이었으니 2,446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매년 약 500명씩 줄어든 셈입니다. 한 카드사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16명이 감소해 8개 카드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2,300명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월세가 있고 아이들 학원비가 있고 부모님 병원비가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평균 월급이 22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 음성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감정 노동에 지치지 않습니다. 실수로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극적으로 절감됩니다. 전체 상담의 20에서 30%만 인공지능이 1차로 처리해도 상담 인력과 시스템 유지 비용이 급감한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한 자릿수만 줄어도 수십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인공지능 상담 경험이 있는 시민 706명을 조사한 결과 54%가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인간 상담사를 연결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번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미로 같은 자동 응답 시스템에 갇혀 20분 넘게 헤매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는 고객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아꼈지만 고객은 분노하고 상담원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이득을 본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더 씁쓸한 현실은 남아있는 상담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상담사 절반 이상인 51%가 인공지능 고도화에 자신의 노하우가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번역가들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기가 쌓은 상담 경험과 응대 노하우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쓰이고 그 인공지능이 결국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한테 나를 대체할 기계를 가르치라고 시킨다는 한 상담원의 절규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입력 직종입니다. 이 분야는 앞의 두 산업보다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전단 시스템에 하나하나 타자로 옮겨 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에서 물류 창고에서 관공서에서 이들은 묵묵히 수치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를 촬영만 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글자를 인식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시스템에 넣어줍니다. 수기 입력 수요가 사실상 소멸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41%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5년 내 확산율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정보 처리 업무는 거의 100% 기계로 대체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대비 10만 8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는 쉬어씀 인구가 27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 개발자 분야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3월 6만 5,441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5년 말까지 5,119명이 줄었습니다. 약 7.8%가 사라진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기술직에서조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코드를 대신 작성하고 오류를 잡아주니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